Non ti scordar di me, la vita mia legata a te. Io t'amo sempre più, nel sogno mio rimani tu. 자, 지금부터는 우리 이번 챕터에서 같이 학습을 했던 이산 확률 분포,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분포, 그리고 결합 확률 분포와 주변 확률 분포에 대한 요 내용들을 예제를 통해서 심화 학습을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죠. 자, 어떤 연속 변수 x, 대문자 x라는 놈이 있고요. 요거의 분포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답니다. 예. 자, 이 fx는 대문자로 쓴 걸 보니까 누적 분포 함수네요. 예. 캐피탈 fx. 자, 요 함수는 1 마이너스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0.1의 x의 제곱, 요렇게 표현이 됐네요. 자, 이렇게 함수가 주어졌을 때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첫 번째가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하라. fx, 소문자 fx예요. 두 번째는 그 x가 4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적거나 같은 확률을 찾아라. 요 두 가지 문제가 있네요. 자, 우리 앞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확률 밀도 함수와 누적 분포 함수는 미분적분 관계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위에서 주어진 누적 분포 함수를 단순히 미분하기만 하면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참고로 얘는 왜 확률 밀도 함수라고 했어요? 확률 질량 함수라고 안 하고 연속 분포라고 문제에서 주어졌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 주어진 분포함수 캐피탈 fx의 도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해 봤네요. 예, 그래서 fx의 미분값, 요거는 바로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 fx라고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주어진 식을 미분하면, 자, 요거 1은 미분하면 없어져 버리죠. 상수니까. 그 다음에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0.1의 x의 제곱, 요걸 미분하면 마이너스 0.1이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익스포넨셜 앞에 있던 마이너스도 같이 지워져 버리네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해서 플러스가 되니까. 그래서 0.1 곱하기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0.1x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뭐 쉬운 문제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확률 문제가 아니라 미적분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첫 번째에서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한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요 4보다 크고 5보다 작을 확률을 찾으라는 거죠. 그럼 결국 누적 분포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특정 구간을 찾을 수는 없고 확률 밀도 함수를 가지고 거기서 특정 구간에 대해서 적분을 해서 우리가 확률 값을 찾았어요.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식을 한번 먼저 써볼까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인테그랄 4에서 5까지. 그 다음에 확률 밀도 함수 fx의 dx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요 확률 밀도 함수는 위에서 구했었어요. 그래서 인테그랄 4부터 5까지 0.1 곱하기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0.1 x의 제곱, 여기에 dx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요거 적분을 하면 어때요? 자, 익스포넨셜의 지수가 마이너스 0.1x로 들어가 있으니까 적분을 하면 요 마이너스 0.1분의 0.1 하는 값이 요 앞에 상수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로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익스포넨셜, 자, 적분한 값 요건 그대로죠. 익스포넨셜 함수는. 그래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0.1의 x제곱,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4에서 5까지 요거 적분을 해볼까요? 그러면 5를 집어넣은 값, 예, x 대신에 5를 집어넣은 값을 넣으면 마이너스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0.5의 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4를 집어넣은 값 하면은 마이너스, 또 마이너스 하니까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0.4의 제곱, 요렇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예제 5의 2번입니다. 자, f라는 함수가 x하고 y로 나왔네? 이거 뭐예요? 결합분포 함수네요. 그렇죠? 결합분포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x하고 y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자, 그럴 때 요건 어떻게 표현됐어요? 6의 x의 제곱 y. 예, 요건 언제 때? x가 0에서부터 1까지 변해갈 때, 또 y는 0에서부터 1까지 변해갈 때래요.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없어요. 제로, otherwise. 자, 이러한 함수를 확률 변수 x, y의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한대요. 예, 결합 확률이에요.
이럴 때 뭐를 구하래요? x가 0부터 4분의 3 사이에 들어갈 확률, 그리고 y가 3분의 1에서 2 사이에 들어갈 확률, 요걸 찾아보라는 얘기죠. 결합 확률 분포입니다. 그러면 요 확률을 찾으려면 적분을 한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예, 결합 확률에 대한 계산 예가 앞에는 없었지만 여기 연습 문제에서 나타났네요. 자, 요거 쓴 것처럼 먼저 x에 대해서 적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y에 대한 적분을 만들어 나갈 거예요. 즉 중적분으로 끌고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풀이에 있는 것처럼 x에 대한 거 먼저,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4분의 3까지, 그 다음에 6x의 제곱에 y의 dx를 하고 요거 통째로 또 한 번 적분을 해요. 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y가 3분의 1에서 2까지 움직인다 그랬죠. 그래서 인테그랄 3분의 1에서부터 2까지 가는 거고, 계산된 함수를 그대로 dy라고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중적분이기 때문에 x에 대해서 먼저 계산을 하고 나중에 y로 적분을 하든, 아니면 y에 대해서 먼저 계산을 하고 나중에 x로 적분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요 똑같은 거를 바꿔 썼어요. 다시 한번. 이번엔 어떻게? y에 대한 걸 먼저 적분하고 x에 대한 적분을 나중에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쪽에 뭐가 있어요? 인테그랄 3분의 1부터 2까지 6x의 제곱에 y의 dy라는 함수를 안으로 집어넣었고요. 그 다음에 x를 바깥으로 뺐습니다. 그래서 제일 왼쪽에 바깥으로 뺀 게 인테그랄 0부터 4분의 3까지 해서 요 함수, 요거의 dx, 요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거 먼저 계산을 할게요. 여기서는 그 박스로 표현이 됐네요. 자, 요거 먼저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자, 3분의 1부터 2까지 y에 대해서 한번 적분을 해보죠. 자, y가 어떻게 돼요? y가 1차 항이니까 2분의 1의 y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2분의 1의 y의 제곱, 요거를 3분의 1에서 1까지 적분하는 값을 먼저 찾으면 되죠. 뭐가 달라졌어요? 예. 왜? 위에서는 3분의 1에서 2까지 적분을 한다 그랬는데 이놈의 게 밑으로 내리면서 3분의 1에서 1까지의 적분으로 바뀌었어요. 뭐 야로가 있나요? 이런 말씀 안 되죠? 예. 뭔 일이 있나요? 이거 왜 여기서 2로 안 가고 1로 끊었어요? 요 제일 위에서 주어진 조건이 y가 0부터 1까지라 그랬잖아요. 예. 1 이후는 여기서 우리가 취급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3분의 1에서 1까지 적분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요거 문제의 함정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 모르고 2까지의 적분을 하면 요 값이 달라져요. 예, 요거 명확하게 한 번 더 체크할 필요가 있어서 강조합니다. 그러면 y 대신에 1을 집어넣은 값에서 y 대신에 3분의 1을 집어넣은 값을 빼면, 자, y에 1을 집어넣으면 요거 뒤에 거 y제곱은 1로 없어지니까 2분의 1만 남고요. 빼주기를 이번에 y에다가 3분의 1을 집어넣으면 요 y제곱은 9분의 1이 될 거고 앞에 2분의 1하고 곱해지면 18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나요? 그래서 계산하면 9분의 4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y에 대해서 적분을 한 값을 찾아서 상수로 바꿔놓고 이제 다시 위식에다 갖다 집어넣어요. 그럼 인테그랄 0부터 4분의 3에 6의 x제곱, 그 다음에 y가 들어간 자리에 9분의 4를 넣고 dx 이렇게 해서 적분을 하면 중적분이 이루어지는 거죠. 다시 한번 써볼까요? 숫자들 간단히 하기 위해서 인테그랄 0부터 4분의 3까지, 자, 6하고 9분의 4 곱하면 3분의 8 되죠? 그리고 x제곱에 dx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이 3분의 8 상수니까 앞으로 끄집어내버리고 그러면 x의 제곱을 적분하는 거죠. 그럼 x제곱 적분하면 3분의 1에 x의 세제곱이 될 거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집어넣어? 0에서 4분의 3까지 집어넣어요. 그래서 x에다가 4분의 3 값을 집어넣은 걸 먼저 넣고 빼주기를 x에다가 0 집어넣은 걸 빼서 요 큰 가로 안에 걸 먼저 계산하면 되죠. 예,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3분의 8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9분의 8. 그 다음에 x에 4분의 3을 집어넣으면 요거의 세제곱. 0을 집어넣은 건 의미 없음. 왜? x가 0이 되니까. 그래서 간단히 계산하면 9분의 8 곱하기 4분의 3에 요거 통째의 세제곱. 이래서 8분의 3이라는 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럼 연습 문제 세 번째 걸 한번 풀어보죠. example 5의 3번. 어느 나라의 만 20세의 남자의 신장은, 예, 20살 넘은 사람의 신장은 평균 170. 이거 우리나라죠? 내가 보는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보는 우리나라는 180인가요? 예, 어쨌든 좋아요.
자, 그 다음에 표준 편차 5cm인 정규 분포를 보인다 그랬어요. 아, 드디어 정규 분포 푸는 문제가 나왔네요. 예. 임의로 추출한 20세 남자 100명. 전체를 다 한 게 아니고 100명을 뽑았대요. 그리고 이 100명을 뽑았는데 이 100명의 평균 신장이 169와 171cm 사이에 있을 확률을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거 우리 앞에서 배운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건 샘플이거든요. 전수조사를 해서 정규분포를 이루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다뤘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사실 다루지 않은 문제인데 어차피 뒤에 가면 이런 문제를 우리가 샘플링하는 표본의 추출을 하는 문제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거 같이 한번 예습을 미리 앞선 걸 한다는 생각으로 해봐요. 그 대신 기본 이론은 똑같기 때문에 제가 굳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에 임의로 추출한 20세 남자 100명이라 그랬던 얘기는 그 지역의 100명이 전체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 중에 100명을 뽑아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표본 추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표본 추출한 거를 통계를 해서 전체 값의 통계 값을 예측하기 위한 거죠. 원래는 무조건 전수조사를 하는 게 맞아요. 그게 가장 정확한 통계 값을 갖는데 전수조사를 하다 보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너무 많은 비용이 들고 너무 많은 인력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야, 그러지 말고 몇 개 뽑아가지고 전체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를 한번 찾아볼까? 하고 하는 게 이 샘플링, 표본조사예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 표본조사라는 게 제일 중요한 뜻이에요. 그리고 만 20세 남자가 다 있어야만 이게 모집단이 되는 건데요. 그 중에 100명을 뽑아놨기 때문에 요건 이 전체 남자의 모집단 중에서 100명을 추출한 표본 집단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표본 추출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 배우진 않았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월등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다 이해하실 거라고 저는 봐요. 자, 그 다음에 100명의 평균 신장이라 했죠. 100명. 아, 요게 100명을 뽑아냈구나. 샘플링한 게 100명이구나 라는 거를 찾아내면 되고요. 자, 문제에서 주어진 게 이제 평균값 여기 주어졌죠. 예, 170cm. 이게 뮤로 들어갈 거예요. 앞에서 이건 설명한 바 있어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 시그마가 5cm라고 요것도 우리 식에 쓰이기 때문에 들어갈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건 여러분 보고 먼저 문제를 풀어라 라고 얘기를 안 해요. 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몇 개를 뽑아냈어요. 예, 100개를 뽑아냈어요. 아, 말이 좀 이상하네. 100명을 뽑아냈어요. 자, 그래서 n이 100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어디 들어와야 돼요? 169보다 크고 171 사이에 들어올 그 값을 찾아야죠. 그래서 요거를 160보다 크고 171보다 적다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표본 평균 값은 어떻게 구해요? 평균이라는 거 여러분 다 알잖아요. 전체를 다 더해서 개수별로 나눈 거. 그래서 이렇게 n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해서 xn까지 더한 거라고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표준 측도에 대한 식이 나왔는데 뭐가 좀 이상해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하고 뭐가 달라요? 표준 측도를 우리가 앞에서 계산할 때는 시그마분의 x-m이라고 썼죠. 정확히 표현할게요. 시그마분의 x-mu라고 썼습니다. 근데 얘는 시그마분의 x-mu도 아니고 x-m이라고 썼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가 뭘 달고 나왔어? 아래에 분모를 달고 나왔네요. 그래서 루트 n이라는 거. 이게 바로 샘플 추출이기 때문에 이래요. 만약에 100명을 뽑은 게 아니라 전체를 다 뽑았다. 그럴 때는 단순하게 표본 측도는 시그마분의 x-mu라고 씁니다. 요게 달라졌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서 구분해 두세요. 여기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는 표본 추출이 아니라 전 범위를 계산하는 것도 여러분들은 이미 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 표준 측도는 어디에 쓰였어요? 아, 정규 분포를 무슨 정규 분포로 바꿀 때? 표준 정규 분포를 바꿀 때. 표준 정규 분포가 뭔데? 뮤, 즉 평균값이 제로.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1을 가져가는 거. 요렇게 바꿔주면 정규 분포 표에서 우리가 숫자를 Z가 가는 값 딱 읽고 해가지고 그 값을 계산 안 하고 끄집어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표준 정규 분포화 시키는 식, 이게 바로 요 동글뱅이에 있는 표준 측도입니다. 자, 그걸 그대로 집어넣었어요. 그럼 위의 식 먼저 볼까요? x바가 나타날 확률이 169에서 171 사이였죠. 하지만 이번에 x바 대신에 표준 측도 g가 들어갈 확률은 요렇게 갖다가 쓰면 돼요. 그래서 루트의 n은 100이었죠. 그래서 여기 루트 100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여기 시그마 표준 편차 5라 그랬으니까 여기
165가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분자로는 뭐가 들어갔어요? 예, 평균값하고 관측값의 차이, 즉 여기서 169와 171 사이에 있다 그랬으니까 169가 여기 들어가고요. 171은 그 뒤쪽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평균, 이게 얼마였어요? 170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서 계산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169에서 170 빼주면 마이너스 1이고요. 그쵸? 여기 분자 마이너스 1이에요. 그 다음에 요 밑에 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루트 100이면 10이죠. 10분의 5면 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2분의 1분의 마이너스 1 해서 요 G 표준측도 왼쪽 값은 마이너스 2가 계산이 됐고요.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요 분모를 통째로 계산해 보면 루트 100분의 5는 2분의 1, 그 다음에 분자 171에서 170을 빼면 1, 그래서 2분의 1분의 1 해서 2라는 값이 나와서 이 표준측도는 이렇게 쉽게 계산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정규 분포표를 꺼내보세요. 그래서 정규 분포표에 보면 여기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의 값이 있어요. 이건 책마다 수록하는 방법이 틀린데 어떤 책에서는 요 안에 요 퍼센티지만 나타나는 책이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참고하는 이 교재에서는 요 오른쪽 꼬리를 표현해 놓은 책입니다. 자, 요거는 우리 정규 분포표를 펼치고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 z값을 2라 그랬잖아요. 그럼 Standard Normal Distribution Table, 요거는 참고로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예, 오른쪽 꼬리 기준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그 오른쪽 꼬리 기준이란 말은 조금 뒤에 가서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z값이 2가 됐죠. 그 2를 여기서 쭉 찾으면 왼쪽에 0.0, 0.1부터 쭉 해서 어디 저 중간 정도 내려가면 2.0이 있네요. z값이 2.0. 요거 찾으면 0.0228이에요. 예, 이 값을 여기다가 갖다 쓰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분홍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오른쪽 꼬리 부분이라고 제가 표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규 분포표에도 여기서부터 반쪽만 그려놓고 오른쪽 꼬리 기준 이렇게 써놓으면 이 표를 좀 더 확실하게 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2보다 큰 쪽의 꼬리가 0.028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그러면 요거는 대칭이죠. 자, 요거는 대칭이라면 요 하늘색으로 표현된 면적의 크기는 0.4772라고 계산할 수 있죠. 어떻게? 자, 여기 봐봐. 자, 여기 가운데서부터 오른쪽으로 다 간 거 더하면 얼마예요? 0.5잖아. 확률의 반이니까. 반쪽만 따진 거죠. 그럼 반쪽에서, 즉 0.5인데 거기서 0.0228 요 오른쪽 꼬리를 떼어내면 요 부분은 0.4772가 나오죠. 자, 요거 먼저 찾아놨어요. 그 다음에 우리 식은 계속 어떻게 풀어요? 자, 역시 마찬가지 이게 대칭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가는 확률은 2배 0에서 2까지 가는 확률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요 0에서부터 2까지 가는 요 값이 0.4772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요걸 곱하면 2배가 있으니까 0.9544 또는 9545 이렇게도 나와요. 이렇게 찾을 수가 있죠. 자, 여러분 그럼 앞에서 배운 것 중에 눈썰미 좋은 사람은 기억하는 게 있을 거예요. 우리 마이너스 시그마에서 시그마까지는 0.6826이라 그랬죠. 기억나요? 마이너스 2시그마에서 2시그마까지는 0.9545라고 그랬었어요. 아, 여기 이 값이네. 그쵸? 참고로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갈 때는 0.9973. 그쵸?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에서 4시그마까지 갈 때는 100%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 해설할 때도 얘기했지만 여긴 표준 측도를 이렇게 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안 배웠다고 제가 설명을 했지만 어쨌든 이게 임의로 추출한 100명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나라에 20살 넘은 사람이 100명밖에 없다.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이 표준 측도에 여기 루트 n이 들어가는 게 떨어지고 시그마번에 x-뮤라고 해서 이 표준 측도 식에다 집어넣어서 풀이를 하면 돼요.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계속되는 정규 분포 계산 문제들이 나오네요. 예. example 5의 4번 네 번째 연습 문제를 볼게요. 자, G가 표준 정규 분포를 갖는 확률 변수라고 할 때 다음을 구하라. 그래서 3개가 주어졌죠. 요거 아마 3개 다 풀어보면 여러분들은 이제 완전히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이 G가
1에서부터 2까지를 가질 때의 확률. 자, 이제 막 그냥 1에서 2까지라고 불러버려요.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고 이렇게 표현 안 해줘. 왜? 요거 전부 다 연속이니까 의미 없어요. 그냥 1과 2 사이에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아예 이건 g를 줘버렸네요. 예, 표준 측도를. 그래서 이 g가 1과 2 사이일 때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죠. 자, 요건 어떻게 구할까요? 풀이를 보니까 g가 0부터 2 사이까지 있는 거 중에서 요거를 가질 확률을 찾아내고 여기서 뭘 빼죠? g가 0에서 1까지 가질 확률을 빼주면 아, 그러네. 1에서 2까지 가질 확률을 찾아낼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0에서 2까지 가져갈 확률은 어떻게 돼요? 이거 외우는 사람도 간혹 있긴 있어요. 저 같은 사람도 하도 문제 풀면 외우는데 요렇게 찾아보죠. 자, 여기 0.5는 뭐예요? 반쪼가리예요. 그쵸, 반쪼가리. 정규 분포가 0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반쪼가리니까 0.5가 간 거고요. 요거 0.0228은 뭘까요? 우리 앞에서 찾아냈잖아. 뭘 보고? 정규 분포표를 보고. 그쵸? 예. g 값이 2가 될 때 오른쪽 꼬리값. 예, 요게 0.0228이었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 찾아냈고요. 자, 그 다음에 뭘 빼줘요? 예, g가 0에서 1 사이. 역시 똑같이 반쪽이니까 여기 0.5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요 0.1587은 어디서 나왔어요? g 값이 1이 될 때 표에서 찾으면 0.1587이 나와요. 그럼 뭐 이건 쉽죠. 예, 단순 계산하면 0.4772 빼기 0.3413 그래서 0.1359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보죠. 우리가 만약에 이게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1.37 이런 거 찾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표를 이용해서 요걸 값을 읽어드리는 거니까 여기선 계산할 게 없어요. 자, 요건 어떻게 나눠 쓸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 0을 기점으로 봅시다. 0을 기점으로 왼쪽으로 1.37에서부터 0까지 올 거고요. 그 다음에 또 0을 기점으로 오른쪽으로 0에서 2까지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요렇게 쓸 수가 있겠죠. g가 마이너스 1.37보다 크고 0보다 작은 거 한 놈, 이러한 확률. 그 다음에 g가 0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의 확률. 또 하나, 요 놈, 두 놈. 요 두 개를 합하면 될까요? 예. 여긴 정규 분포 그래프를 그려놨네요. 자, 이대로 쓰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1.37이 여기 있고 이거보다 크고 그 다음에 2보다 적은 요 사이값 요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규 분포표를 가지고 찾아낼 겁니다. 자, 1.37에 해당하는 z값 요걸 찾아가지고 읽어내면 얼마예요? 예. 오른쪽 꼬리나 왼쪽 꼬리나 대칭이면 크긴 똑같아요. 0.0853을 찾아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건 얼마일까요? 이건 0.5에서 0.0853을 빼면 되겠죠. 즉 g 값이 1.37인 값 이렇게 찾으면 될 거고. 그래서 요 두 개를 계산하면 얼마가 나와요? 0.5에서 0.0853을 빼면 0.4147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g가 0부터 2까지 될 확률을 찾아볼까요? 자, 요건 오른쪽 요거 은가색. 예, 좀 밝은 은가색이네요. 예, 은가 색깔. 요놈을 찾으면 되고, 요건 0.477이라는 값을 어떻게 알아요? 뭘 어떻게 알아? 바로 위 문제에서 풀었잖아요. g 값이 0부터 2 사이다 라고 할 때 이 g가 2에 해당하는 요 오른쪽 여기 꼬리 부분, 요건 여기 써있지는 않지만 요 꼬리 부분은 g 값이 2일 때 요 오른쪽 꼬리가 얼마예요? 요거 아니에요? 0.0228. 요 위에서 찾아냈네. 그럼 0.0228 요걸 뺀 요 은가색 요 색깔은 크기는 얼마가 돼요? 0.4772. 요거 바로 위에 문제에서도 풀어놨네요. 그럼 요걸 찾았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는 여기 하늘색으로 된 부분과 여기 옅은 은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두 부분의 면적을 알고 싶은 거죠. 그게 g가 마이너스 1.37에서 2까지 발생할 확률이니까. 그럼 단순히 이거 두 개 더해주면 0.8919라는 값을 찾을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요건 전부 다 정규분포표에서 오른쪽 꼬리를 찾아가지고 그 값을 뽑아낸 겁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예, g 값의 절대값이 3보다 적거나 같다. 이 얘기는 뭐예요? 마이너스 3에서부터 3까지 간다는 얘기죠, g가. 예,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거 사실 아까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듯이 그 수치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나와요. 얼마? 0.9973. 그쵸? 왜? 마이너스 시그마에서 시그마까지가 0.6826.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갈 때가 0.13
9545. 그쵸?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갈 때는 직관적으로 나 같은 사람 쿡 찌르면 뭐라고 나와요? 0.9973 바로 튀어나옵니다. 많이 풀다 보니까 외진 거지 머리가 좋아서 외인 거 아니에요. 예, 그만큼 습관은 무섭다라는 겁니다. 이거 일단 답은 알아요. 예, 그거 가지고 풀이를 해보죠. 자, 정규 분포표를 꺼내봐요. 이번엔 z 값이 3일 때 이 오른쪽 꼬리 값이 얼마인가요? 0.0013 표에서 찾을 수 있죠? 여러분도 난 표에서 찾을 수 있어 하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꼭 한번 z 값이 3일 때 표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0.0013이 나오고요. 그럼 요거는 어떻게 구해? 요 반 쪼가리가 0.5잖아. 왜? 전체가 1이니까 1에 반 딱 자르는 건 0.5. 그럼 0.5에서 0.0013을 빼주면 요거죠. 0.5 빼기 z의 3이라는 값. 즉 0.5 빼기 0.0013은 0.4987이에요. 자, 그럼 요걸 2배를 곱하기를 요 하늘색 면적을 2번 곱해주면 되죠. 좌우로 대칭이니까. 예, 그래서 계산하면 0.9973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연습 문제 5번을 볼까요? example 5-5입니다. 자, 계속 훈련시키네요. 아, 요건 조금 다른 문제인데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z가 표준 정규 분포를 갖는 확률 변수라고 할 때 다음에서 t의 값을 구하라. 자, 1번이 뭐예요? z가 0부터 t까지 갈 때 요 확률이 0.4938.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z가 t보다 적거나 같을 때 확률 0.8212.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죠? z가 t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적거나 같을 때 0.1.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요거는 앞에 연습 문제 4번을 뒤집어 놨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앞에서는 이 z 값을 정확히 다 줬어요. 0에서 1까지든 0에서 3까지든. 그리고 나서 요 확률 값을 찾으라는 문제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확률 값을 주고 z 값이 어디까지인지 안 줬죠. 거꾸로 t 값을 찾아서 어디까지 갈 때 이 확률 값이 0.4938이 나오는지를 찾아내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낯익은 그림 한번 그려보죠. 자, 오른쪽 꼬리 요만큼이에요. 요게 얼마? 요거는 요 안에 요 부분이 0.4938이란 얘기죠. 그쵸? 그러면 요 안에 부분하고 요 핑크색 꼬리 부분으로 돼 있는 걸 더하면 0.5가 될 거예요. 그럼 요 핑크색 꼬리는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이 전체가 0.5인데 요 안에 있는 게 0.4938이란 얘기죠. 그럼 요 오른쪽 꼬리는 0.5 빼기 0.4938이란 얘기네요. 그럼 계산하니까 0.0062가 나와요. 자, 그럼 이제 거꾸로 이 0.0062가 정규 분포표에서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찾으면 되죠. 그러면 정규 분포표, 자, 왼쪽에 보면 숫자가 쭉 적혀 있어요. 0부터 쭉 해서 어디까지 내려갈까? 2.5까지 내려가 보세요. 여기 2.5까지 가면 거기 숫자가 0.0062가 있죠. 이거 원래는 0.0062를 찾아가지고 가장 가까운 값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 왼쪽에 2.5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라인이죠. 0.00이라는. 만약에 이 계산값이 0.0062가 아니라 0.0060이다 라고 계산하면 어떻게 찾아야 돼요? 예, 거기 왼쪽에 2.5를 찾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0.0060이 있잖아. 그럼 글로 쭉 위로 올라가면 뭐야? 뭐라고 써 있어요? 0.01이라고 써 있죠. 그러면 여기 값은 2.5가 아니라 2.51이라는 거를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계산한 값을 가지고 역으로 z 값을 찾아 나가는 그러한 기법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t는 2.5라는 거를 이 문제에서는 찾을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z가 t보다 적거나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0.8212이라 그랬죠. 자, t가 여기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럼 요건 얼마일까? 1에서 0.8212를 빼주면 될까요? 아, 왜 앞에서는 0.5로 했는데 이제 갑자기 1이 나왔어요? 앞에서는 반쪽만 따졌잖아. y축에 대칭이 되니까 그걸 다 버려버리니까 0.5로 계산한 거고, 이건 뭐예요? 전체를 다 따지니까 100%, 즉 1로 본 거잖아요. 그래서 1 빼기 0.8212. 그럼 0.1788 찾을 수가 있나요? 자, 그럼 다시 정규 분포표를 볼게요. 0.1788은 어디 있어요?
여기 Z가 0.9가 있는데 쭉 왼쪽에서 0.0, 0.1에서 0.9까지 내려가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둘 세 번째 보니까 0.1788이 있네. 그쵸? 그럼 위로 쭉 올라가면 소수점 셋째 자리는 얼마예요? 0.02. 그러니까 아하, 왼쪽 Z값과 위쪽 값을 같이 붙여서 읽으면 0.9에다가 또 0.02, 그럼 0.92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예, 어렵지 않아요. 자, 세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G가 T보다 크고 2보다 적을 때 이 값이 0.1이래요. 자, 일단 2라는 놈을 끊어 봅시다. 자, 2. 그럼 이 2가 끊어지면 얼마예요? 정규 분포표에서 G값이 2일 때 0.0228 찾을 수 있죠? 앞에서도 찾았었어요. 자, 그럴 때 일단 대칭인 거에서 0을 기준으로 우측 반만 따져볼게요. 반쪽만 갖고 따져볼 때 G값이 2에 해당하는 게 0.0228이었으니까 0에서부터 2까지는 얼마가 돼요? 예, 0.4772가 됩니다. 이거는 왠지 알죠? 요 반쪽의 면적이 0.5였고 거기서 0.0228을 뺐기 때문에 0.4772가 나온 거예요. 자, 이럴 때 이제 T값의 위치를 한번 따져보죠. 만약 T값이 0이라면 요 전체 확률은 얼마가 돼야 돼요? 0.4772가 돼야 돼요.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0.1보다 엄청 크죠? 즉 T값이 요 오른쪽으로 자꾸 움직일수록 요 T보다 크고 2보다 작은 값은 줄어들 테고 여기서 좌측으로 점점 갈수록 이건 점점 커지죠. 그리고 0이 됐을 때 0.4772가 나올 거고 만약에 마이너스 무한대로 쭉 더 간다면 여기서 0.5까지 보탠 값 0.9772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T가 0보다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T를 여기다 한번 자리를 잡아볼까요? 예, 여기다 한번 자리를 잡아봤어요. 그리고 요 사이 값을 한번 따져보죠. 어디? Z가 0에서 T까지일 때 요 값. 지금 우리가 요거를 노란색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T가 여기 있다면 T부터 이 사이라면 요 녹색을 표현하는 걸 거고요. 그건 문제에서 주어졌네요. 0.1이라고. 아하, 그러니까 요 노란 부분의 면적은 0.477에서 0.1을 빼준 요게 요 노란 면적이 될 거예요. 그럼 계산하면 0.3772가 나오죠. 좋아요. 하나 찾아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T에서부터의 2까지의 값을 찾기 위해서 T를 다시 한번 여기다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리고 요게 0.3772를 구했다고 얘기했죠. 그럼 요 부분, 요 하늘색 부분의 면적은 어떻게 될까요? 요건 요 반쪽 아래 0.5에서 0.3772를 빼준 면적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요 하늘색의 면적은 0.1228이 나왔어요. 다 구했네요. 자, 그럼 0.1228을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찾으면 여기 1.1에 있는 걸 쭉 따라가 볼까요? 그러면 쭉 가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갔더니 0.0230이 나오네요. 가장 근사한 값이에요. 자, 그걸 위로 쭉 올렸을 때 얼마가 나와요? 0.06. 아하, 그래서 우리가 이 T값의 근사값은 1.16으로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앞에서는 우리가 G값을 가지고 표를 읽어내는 걸 배웠고 이번엔 이 숫자 값을 이용해서 역으로 G값을 찾아내는 훈련을 한 그러한 문제예요. 자, 연습 문제 5의 6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죠. 자, 사람들 중에서 2%가 왼손잡이래요. 이렇게 가정할 때 100명 중에서 2명 이상이 왼손잡이일 확률은 요걸 찾으려는 거죠. 자, 이건 이산이죠. 사람이 하나하나 딱 떨어져 있으니까. 그쵸? 네, 그래서 이거는 이산 확률 분포에 대한 문제고, 예, 유일하게 포화종 분포를 가지고 계산 문제를 푸는 그러한 연습 문제가 될 것 같네요. 자, 함께 문제를 풀어보죠. 예, 이건 이산적인 집합이에요. 사람들이 딱 끊어져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람다 이퀄 np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역시 포화종 분포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양입니다. 자, 여기서 n은 100. 예, 맞아요? 예, 100명 중에서 그 다음에 p는 확률이죠. 0.02. 100명 중 2명이니까 0.02가 맞아요. 그럼 람다 값을 계산하면 2가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100명 중에서 0.02를 곱한, 즉 n 곱하기 p의 값이 5보다 적지요. 2니까. 자,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이산 확률에서 포화종 분포로 근사화시킨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럼 x가 떨어질 때의 확률, 즉 p의 x는 어떻게 써요? 포화종 분포 exponential 마이너스 람다의 제곱 곱하기 x 팩토리얼 분의 람다의 x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 x는 0, 1, 2 이렇게 나간다 그랬어요. 자, x가 2보다 클 확률은 어떻게 찾아요? 그럼 전체 확률에서 2보다 적을 걸 빼주면 되죠. 요거 이해 가죠? 예, 여사건의 개념으로 본 거예요. 그럼 자, 전체 확률 1에서 빼주기를 x가 0일 때를 빼주고 그 다음에 x가 1일 때를 빼주면 되죠. 예, 2보다 적은 거니까 이산이면 0, 1, 2 이렇게 똑똑 떨어지니까요. 자, 그럼 x가 0일 때 어떻게 될까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 왜 마이너스 2야? 여기 람다가 2라고 계산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0 팩토리얼 분의 그 다음에 2의 0제곱. x가 0이니까요.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제곱이 될 거고요. 자, x가 1이랄 때는 어떻게 구해요? 예, 요거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 요건 똑같죠? 그 다음에 분모가 1 팩토리얼. 그 다음에 분자는 2의 1제곱. x제곱이니까. 예, 요걸 풀면 2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제곱이 되네요. 자, 그러면 2보다 클 때는 어떻게 써요? 1에서, 즉 전체 집합에서 요 두 개를 더한 걸 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제곱 더하기 2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쓰면 1 마이너스 3배의 익스포넨셜 2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요거 이제 계산해보면 0.595가 나옵니다. 자, 7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어떤 대학에 입시에 응시한 학생 1000명의 수학 성적을 조사했더니 평균이 50점, 표준 편차 15점인 정규분포를 이뤘대요. 자, 평균값 줬어요. 미유값 50, 표준 편차 시그마 15. 자, 이때 점수가 35점에서 65점까지 받은 학생 수는 약 몇 명 정도가 될까? 요걸 찾아보라는 거죠. 자, 표준칙도부터 먼저 계산해 볼 거예요. G값 어떻게 썼어요? 예, 시그마분의 x-뮤. 이거는 이 대학에 응시한 학생이 1000명이 다인 거예요. 예, 이 대학에 응시한 학생 10,000명 중에서 1000명을 뽑았다 그럴 때는 얘기가 달라지죠. 요 시그마 자리에 뭐가 들어가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들어갈 거고, 여기도 뮤가 아니고 m으로 들어갈 거예요. 예, 요거는 전체 다 표본 추출이 아니라 전수조사에서 구했다는 것을 품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시그마가 15고요. 그 다음에 평균값 얼마? 예, 평균이 50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편차에 대한 x값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평균값을 50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50을 한 겁니다. 자, 문제에서 뭘 찾으라 그랬어요? 35점에서 65점까지. 그래서 x는 35보다 크거나 같고 65보다 적거나 같은 확률, 요걸 찾으라는 거죠. 자, 이제 여기다가 x 대신에 표준칙도를 갖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15분의 요거 35가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평균 50이 여기 들어가서 35 마이너스 50이라는 값이 나왔고요. 왼쪽에. 그 다음에 G 오른쪽에는 어디? 15분의 똑같이 65 빼기 50 요런 값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 간단히 계산해보면 표준칙도 G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즉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마이너스 시그마에서 시그마까지의 확률 분포를 찾으라는 거네요. 그러면 요거 2배에 감 잡았죠? 대칭이기 때문에 반 잘라서 곱하기 2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0에서 1까지 이렇게 써준 거고요. G값이 1일 때 우리 표에서 이거 읽으면 얼마죠? 예, 0.1587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건 요 부분, 하늘색 부분이에요. 그러면 요건 0.5에서 왜 0.5인지는 알 거고요. 마이너스 0.1587 요걸 빼주면 어떻게 돼요? 0.3413 암산이 돼요?
예, 그러면 요거 곱하기 2배 해주면 0.6826 나오죠. 이거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마이너스 시그마부터 시그마까지는 0.6826 얘기했던 거예요. 마이너스 2시그마에서 2시그마까지는 0.9545,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시그마에서 3시그마까지는 0.9973, 그 중에 하나인 부분이네요. 자, 그렇다면 이 확률값이 0.6826이죠. 그 다음에 모두 몇 명이에요? 1000명. 그러니까 몇 명 정도? 요 사이에 있을 아이들은 682.6명 정도. 그래서 사람을 0.6으로 쪼갤 수는 없죠. 683명 정도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연습문제 5의 8번입니다. 1000명의 시험 성적의 평균은 65점이래요. 1000명이 시험 봤는데 표준 편차가 10.5점이랍니다. 이러한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다면 80점을 얻은 학생은 몇 등 정도가 될까? 요걸 찾으라는 거죠. 자, 역시 표준 칙도부터 찾아볼게요. G값은 시그마분의 X 바 마이너스 뮤라고 앞에서부터 썼어요. 자, 여기다가 숫자를 갖다 집어넣을까요? 시그마, 요 표준 편차 10이니까 분모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X 바 들어가고 빼기 평균값 얼마? 65예요. 자, 그러면 X가 80점 이상일 때 요거를 찾으면 되는 거죠. 이 표준 칙도 G로 바꿨을 때는 어떻게 써? 10분의 80 빼기 65 요거로 집어넣으면 될까요? 그럼 요 간단히 쓰면 G가 1.5보다 클 경우에 확률을 찾으라는 거죠. 어떻게 찾아? 못 찾아. 표에서 보고 갖다 써야 돼요. 자, 그러면 요거 바로 갖다 쓰면 오른쪽 꼬리 부분 1.5를 찾으면 얼마예요? 0.0668이죠. 그리고 모두 몇 명 있어요? 1000명. 그렇다면 66.8등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약 67명이 되기 때문에 80점을 얻으면 67등 정도를 할 수 있다란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 챕터 5장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았죠. 이산 확률 분포, 연속 확률 분포, 그리고 결합 확률 분포와 주변 확률 분포를 다뤘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이산 확률은 크게 두 가지만 달았습니다. 베르누이 확률 분포하고 이항 분포하고. 근데 이항 분포는 너무 풀기가 어려워. 그렇다면 간단히 계산할 수 있는 건 하겠지만 어렵다면 요거를 어디로 돌려요? 조건에 맞도록 했을 때 포화정으로 넘기든가 아니면 조건이 맞는 경우를 따져서 정규 분포로 넘기든가 이렇게 했었죠. 그 다음에 연속 분포에서는 어떤 게 있었어요? 네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 우리가 다룬 거는 균등 분포와 정규 분포만 다뤘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산에서 너무 계산이 복잡하니까 포화정 분포의 경우는 포화정 분포표를 이용했고요. 또 정규 분포인 경우도 정규 분포표를 이용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결합 확률 분포가 있었죠. 요건 주변 확률로 나눠서 계산을 했었다. 자, 이러한 내용들 잘 가지고 가도록 해요. 조금만 지나면 이제 쉬운 부분이 나올 겁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했습니다. facesse